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붙었던 바로 그 전당대회와 관련해 문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재명과 관련해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도 역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이 의혹이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이번 수사가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약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사무총장, 바로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기도 하죠. 사업가 박모 씨와 이정근 전 사무총장 사이의 오간 청탁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공기업 임원, 경찰 간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이름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가 야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이슈와 관련한 핵심은 무엇인지, 또 정치권에 미칠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의원이 이 사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검찰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일단 윤관석 의원은 19대, 20대, 21대 내리 3선을 한 서울 출신의 민주당 중진 의원입니다. 내달 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치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이면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해당 의혹은 2021년 5월 이재명과 이낙연이 붙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 감사협 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전에 이미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정근 전 부총장의 10억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에서 강 전 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 행동에 옮겨졌느냐?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총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금품 전달이 이루어졌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검찰은 이 돈이 윤 의원을 통해 특정 전당대회 후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만약 이 돈이 특정 후보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굉장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민주당 내분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는데 여기서 3만 개가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바로 사업가 박모 씨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이정근 전 사무총장은 박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0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자, 오늘 나온 소식이지만 검찰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정근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노웅래 건이 터지게 된 것도 사업가 박모 씨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은 사업가 박 씨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검은 돈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고, 특히 검은 돈을 주는 사람은 기록을 남기기 마련이죠.
박 씨 또한 정계 인사 등을 접촉할 땐 항상 녹취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수사에도 박 씨가 저장해둔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로 야권 인사가 줄줄이 수사망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박 씨 녹취록에는 농내 의원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윤관석 의원 외에도 전 정부 유력 인사들 이름이 여럿 등장했다는 보도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문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유력 인사들의 친문을 활용해 각종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해당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전 부총장이 자랑했던 친분 중에 정치권에서는 유독 친문계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CJ 계열사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개입했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이 또한 녹취록이 수사의 발단이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월 노 전 비서실장이 임기를 마친 후에 이 전 부총장과 박 씨 등과의 통화에서 노 전 실장은 박 씨에게 이 전 부총장과 옛날 인연이 있어 각별하게 지낸다며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한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은 그동안 노 실장님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전환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한 뒤에 박 씨에게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정근, 노웅래, 그리고 노영민의 출국 금지, 그리고 오늘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업가 박모 씨가 녹음한 수백 개의 파일이 그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박 씨의 녹취 파일을 입수해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겹악재에 직면한 셈이죠.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그간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내 의원권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해졌고 여기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발 리스크가 민주당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이정근, 농내, 노영민, 윤관석에만 그칠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